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트론 실기 시험을 보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동 원주비행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기동이면 맨 뒤에 할 것이지 왜 다섯 번째 이걸 하느냐. 예, 실기 시험의 코스에 다섯 번째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다시 말씀드리면 맨 처음 시동을 걸고 이륙하는 것, 그리고 시동 걸고 이륙하고 호버링 위치로 이동하는 게 바로 맨 처음의 기동입니다. 두 번째 기동은 좌우 측면 호버링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기동은 전후진 수평비행,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후진 수평비행. 네 번째 기동은 삼각비행, 지난 시간에 했죠. 다섯 번째 기동이 바로 원주비행인 것입니다. 예, 원주비행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고요. 예,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도 와서 원주비행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원주비행은 쉽지가 않아요. 예, 혹자는 농담으로 말하죠. 원주비행, 예, 원주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예, 드론 타고 원주까지 갔다 오면 좋겠죠. 예. 자, 원주 비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러더턴입니다. 러더턴. 러더턴이 무슨 말이죠? 러더를 조작해서 빙 돈다는 얘기입니다. 러더를 조작해서 빙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삼각 비행을 우리가 마쳤는데요. 자, 삼각 비행에서 이렇게 호버링 위치에서 삼각비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원주비행을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주비행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주비행 위치로의 이동은 이렇게 착륙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래도 안 됩니다. 항상 지점과 지점 사이의 이동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 뒤로부터는 일직선 이동은 이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비행이 끝나면 원주비행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륙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정지하고 다섯을 세는 거죠. 다음으로 우측면 호버링을 하면 됩니다. 우측면 호버링을 해서 원주비행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자, 이렇게 온 다음에 혹자는 이렇게 좌측면 호버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계 방향으로 돌지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이고, 가르치는 사람, 교관의 습관, 취향입니다. 그래서 자, 우측면 호버링을 해서 우로 90도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주비행 출발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지하고 다섯을 세고요. 자, 여기서 원주비행은 이 각 고가를 전부 찍으면서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요?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종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조종기를 봤을 때 좀 이번에도 과도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원주비행을 할 때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이면 원주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각각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원주 비행입니다. 키를 원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이번에도 각각 따로 놀죠? 예. 각각 따로 놉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좀 맞췄네요. 예. 자, 이렇게. 자, 키를 잘 보십시오. 예. 왼손은 이 선을 따라서, 왼손은 이 선을 따라서 반드시 움직이는 것이죠. 예. 자, 이와 같이 움직여야만 원주 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움직여야 원주 비행이 원활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시작하면 얘가 움직이겠죠. 전진을 하는데 어떻게 전진하나요? 그냥 이렇게 전진하는 게 아니고요. 돌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기체의 왼쪽 면, 기체의 왼쪽 면이 항상 이 호버링 라바콘을 바라볼 수 있게, 예, 회전을 넣는 것입니다. 러더를 조작해서 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더 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진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넣어서 이렇게, 중앙 라바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전진을 하면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중앙 라바콘 보고요. 전진하면서 회전하고, 전진하면서 또 회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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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면서 또 회전을 하고요. 전진하면서 다시 또 회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맞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꽃갈에서 러더로 턴을 해서 기체의 후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자, 이쪽에서 보면 기체의 후면부가 똑바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를, 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요. 자, 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턴을 조금 줄입니다. 턴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턴을 더 늘리고요. 턴이 많다. 그러면 턴을 줄이고, 전진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전진을 줄이고, 턴이 적다. 그러면 턴을 더 넣고 줄이고, 전진을 더 넣었다 줄였다. 전진을 더 넣었다 줄였다. 턴도 더 넣었다 줄였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조종기 스틱은 계속해서 이러한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감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모양은 이 모양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거꾸로 돌린다거나 거꾸로 후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죠. 또 전진을 하면서, 전진을 하면서 돌리고, 전진을 하면서 또 돌리고, 전진을 하면서 돌리고, 전진을 하면서 돌리고, 전진을 하면서 또 돌리면 이제 두 번째 꽃갈로 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꽃갈로 가 있을 때는 이렇게 왼쪽 면이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전진하고 돌리고요. 전진하면서 돌리고, 전진하면서 돌리고, 전진하면서 돌리고, 전진하면서 돌려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기체의 정면이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다음으로 또 전진하면서 돌리고요. 전진하면서 돌리고요. 전진하면서 또 돌리고 전진하면서 돌리고 전진하면서 돌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발했을 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원주비행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 바퀴 모두 이렇게 도는 동안 중간에 정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잠깐 멈칫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기체가 각 꽃갈 라바콘에 있을 때 이런 모양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 꽃갈에 있게 되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꽃갈에서는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지 5을 세고요. 자, 애초에 시작했던 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정지 5을 세면 원주비행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밑에 도넛 모양을 제가 마련해 놓았죠. 도넛 모양을 마련해 놨는데 이 도넛 모양을 왜 마련해 놨느냐, 바로 이 도넛 안에서 기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체는 항상 이 도넛 안에서 돌아야 되는 것이죠. 도넛을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넛을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래야 원주비행인 것입니다. 도넛을 빠져나가서 하면 원주비행이 아닌 것이죠. 이 도넛 모양 안에서 계속적으로 도는 게 바로 이렇게 도는 게 바로 원주비행입니다. 원주비행은 항상 이 도넛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원주비행입니다. 도넛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도넛 안에서 움직이고 도넛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도넛 안에서 움직이고요. 도넛 안에서 움직이고 도넛 안에서 움직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원주비행인 것입니다. 전부 원을 그리면서 약간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의 모양이 딱 나와야 이게 바로 원주비행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입면도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도넛 안에서 위아래도 도넛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허용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 도넛의 폭이 바로 1m인 것이죠. 위로 0.5m, 아래로 0.5m. 도넛의 폭은 1m입니다. 이 1m 범위 내에서 기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주비행 공중 촬영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버링 위치에서 착륙 위치 원주비행 위치로 왔죠. 다음으로 우로 9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로 90도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프로펠러 끝단이 최대한 이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프로펠러 끝단이 벗어나면 안 되고요. 원주비행을 시작했죠. 원주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꽃가를 지나고 있죠. 각 꽃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각 꽃갈에서 각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자, 각 꽃갈을 지나면서 원주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넛 모양을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이 도넛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도넛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자, 이렇게 도는 것이 바로 원주비행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정지하고 다섯을 세고요. 예. 정면 기수를 전방을 향하게 기수 정렬을 시키면 바로 원주 비행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키와 기체 움직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손을 키를 쳐서 돌아야 되겠죠. 다 돌고 나면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움직여 가면서 자리를 잡고요. 다섯을 세면 원주 비행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가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말려든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깔짝깔짝 해서 깔짝깔짝 해가서 또 왼쪽으로 깔짝깔짝 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잘 가고 있고 왼쪽으로 살살 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 왔으면 이제 정지 다섯을 세고, 자, 다시 기체를 정렬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쳐서 기체를 정렬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주 비행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정면에서 본 원주 비행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호버링 위치로 지금 호버링 위치에서 착륙 위치로 이렇게 키를 쳐서 온 거죠. 다 왔으면 자, 중립해 놓고 정지 다섯을 센 다음에 우측면 호버링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면도 호버링 다 됐으면 중립해 놓고 정지 다섯을 세고 다음으로 이렇게 키를 쳐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죠. 자, 이제 뭐 가감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서 가지만 전체적인 키의 모양은 이 기조를 유지합니다. 정지가 빠르면 살짝 감해주고 회전이 많으면 살짝 감해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유지하면서 원주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에일러론을 살짝씩 쳐가면서 고가를 맞추기도 하는 것이죠. 들어올 때 바깥으로 빠지면 에일러론을 살짝 쳐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 왔네요. 다 왔으면 여기서 움직여서 자, 맞춰놓고 다시 또 좌로 회전시켜서 기술을 정렬시키고 정지하고 다섯을 세면 원주 비행 기동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동에서 보시면 시작했던 높이와 지금 끝난 높이가 동일하죠.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4m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4m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고도, 원주 비행할 때 고도를 크게 차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 0.5, 아래로 0.5m까지 허용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정확히 원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원을 그려야 됩니다. 이 꽃갈 안에서 항상 움직여야지 이렇게 밖으로 이 도넛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주 비행의 요령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자, 키는 어떻게 해요? 원주 비행할 때 키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왼손 오른손이 각기 따로 노네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기조를 항상 유지하시는 게 원주 비행의 요령입니다. 이 기조를 항상 유지하시지만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감해주고 회전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감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도는 항상 시작한 고도, 그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체가 회전을 하면서 돌 때 기체의 왼쪽 면이 바로 이 가운데 라바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 부드럽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 부드럽게 돌밀리면서 기체의 왼쪽 면이 가운데 라바콘을 향할 수 있게 돌려주시면 원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원주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주비행 할 때는요, 다른 기동도 마찬가지로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지만 원주비행은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면서 그 비율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원주비행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어려워하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에 따라서 원주비행 할 때 요령을 다 설명하고 방법을 설명하겠지만, 제가 볼 때 원주비행은 원을 그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원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체를 가급적 높이 띄워놓고 공중에서 원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원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체,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체 뒤를 사람이 졸졸 따라가면서 기체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기체 뒤를 졸졸졸 쫓아가면서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실행해 보면 일단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시면 그렇게 하면 기체가 원의 형태를 일단 그리게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로는 일단 원을 내가 그릴 수 있으면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이 고깔 위로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에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집중적으로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원만한 곡선을 보이는 원주비행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원주비행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